오후 종목 브리핑 시간입니다.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술적인 차트만 갖고 공부하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도움을 드리고 있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어떤 흐름의 타이밍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지수 시황이라든가 또 대형주들의 어떤 저점 매수 포인트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황의 관점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또 하나는 결국에 업황이나 산업의 동향, 그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 그리고 실적 상황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의 종목 브리핑이 아마 하루에도 할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최대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내용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실적 발표했고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포스코대우입니다. 포스코대우는 이제 상사입니다. 엄연히 이제 무역 상사하면 우리나라 LG상사라든가 포스코대우 대표적인 상사업체인데요.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는 상사업체에서의 매출은 뭐 엄청나게 큽니다만 실제로 영업이익은 상사 쪽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미비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1%대 정도도 안 될 정도니까요. 그러나 이 회사의 포커스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미얀마 가스거든요. 미얀마 가스가 상업 생산이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미얀마 가스에서 나온 영업이익이 그냥 매 분기마다 차곡차곡 나옵니다. 못해도 연간 2,400억 영업이익이, 못해도 2,000억대 이상은 나옵니다. 그 뭐 환율이라든가 또는 가스의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서 이익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못해도 매년 나옵니다. 그냥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 가치를 본다면, 큰 틀로 본다면. 그러나 이제 여전히 상사 부분에서의 어떤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에 대한 그 상업 개발이 소식이 나와도 큰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사실상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많이 빠졌죠. 그러나 그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바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 이제 빠져있죠. 전년도 하반기부터 오르락내리락 유가의 동향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뭐 엄청난 상승했었죠. 11,000원대에서부터 거의 약 3만원대까지니까요. 지금도 24,000원이니까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눌리는 과정에서 왔다리 갔다리인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1분기는 실적이, 이건 지금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800억이었고 매출이 4조 4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발표치는 오늘 나온 건 매출 5조 2천억, 영업이익 1,100억.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온 거죠. 최근 분기별로 1,000억대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1,100억대를 나왔다는 것은 포스코대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반전의 어떤 요인이 없었는데 1분기는 사실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낙폭과대 인식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반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25,000원대 이상으로는 단기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또한 영업이익이 일단은 1분기 이렇게 나왔는데 2분기마저도 1,000억원대를 넘어간다면 사실상 최근에 4,000억대 영업이익을 못 보여줬는데 4,000억대 영업이익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2분기하고 3분기 때의 유가라든가 가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에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로 들어가면서는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근데 유가 흐름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여기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올라갔던 거 있죠. 요게 좀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자리 찾는 과정. 그래서 따라서 보면은 이 포스코대우는 요 안에 박스 틀로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가격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한 22,000원, 23,000원이죠. 여기 바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때 한 28,000원 URN 사이에 계속해서 등락하는 박스적인 관점. 오늘 실적 모멘텀이 나와서 반전의 반등의 요인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고점을 당장에 돌파하는 어떤 시발점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하기는 어렵고요. 요 빠졌던 거에 하포 반등 정도, 한 대략 26,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가격 형성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적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 양호한 모습이고요. 26,0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가격의 흐름을 실적 모멘텀으로 포스코 대우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산네오록스입니다. 이 덕산네오록스가 이제 어제 발표된 걸로 나왔는데 어제 발표됐을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지금은 예상 발표치를 바로 바꿔놨거든요. HTS에서.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좀 넘는 정도였거든요. 한 17억 정도. 뭐 2배 이상이 나왔으니까요. 서프라이즈. 매출액도 한 100억 정도 내외였거든요. 110억 정도. 그런데 190억, 60억이 나오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어떠냐면 그냥 바로 들어 올려버리죠. 근데 이것이 순수하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반적 투자자분들은 이 실적 발표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특이하게 본 건 분명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갔고 실적이 안 좋았다면 1, 2, 3월 달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거나 계속 질질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유독 어느 시점에서 1, 2, 3월 달에 시간의 중심의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살짝 증가하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덕산네오록스는 실적이 최근 2년간 계속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1분기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뭐 올해 최근 발표하는 2015년, 16년 실적 대비해서는 최고로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단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1년 내내 벌었던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39억인데 지금 36억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실적 근거로 본다면 이 저점이 올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단 주가라는 것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도 가고 눌렀다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오늘 같은 경우 단기 급등으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터졌기 때문에 힘의 그 비중이 좀 축소되거나 둔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덕산네오록스의 실적의 기준으로 본다면 V자 상승과 예상상의 서프라이즈는 1년 내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 도대체 덕산네오록스가 뭡니까? 덕산 하이메탈에서 이제 분할된 건데요. 솔더브란 덕산 하이메탈이고 덕산네오록스는 바로 이 제조 공정인데요. 올레드 제로입니다. 이런 이제 제로를 이 회사가 양산하는데 결국 이것이 올레드의 소재이기 때문에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향후에 올레드 특히 대형 쪽도 줄었지만 중소 모바일 쪽에서 그동안 애플이 계속해서 올레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가 올 하반기 빠르면 늦어져도 뭐 내년부터는 올레드 중소형 패널에 채택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덕산네오록스의 소재가 더 많이 쓰였으면 쓰였지 덜 쓸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업황 흐름 자체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덕산네오록스도 올레드 관련주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덕산네오록스는 사실상 보시면 기대의 반응이 있습니다. 결국 박스틀을 만드는 거죠. 큰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올레드가 오매불망 언제 되느냐, 언제 막 활성화 되느냐 이 차인데 그게 결국 대형 패널 쪽하고 중소형 패널 쪽인데 특히 중소형 패널 쪽에서 빠른 흐름을 이제 기대감이 올 하반기부터 불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거는. 그렇다면 결국 덕산네오록스는 25,000원대를 강력한 지지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35,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 안에서는 뭐예요? 엄한 손절이 아니겠죠. 이 안에서 그냥 주가 출렁이 있고 이 안에서 이따 머물다가 올라가든 그냥 돌파해서 올라가서 누른 다음에 다시 올라가든 어쨌든 이 올레드의 핵심 소재로서 덕산네오록스의 가치는 분명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대량 가격 타지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시간적인 어떤 걸림이 있겠지만 하단의 지지 형태를 꿋꿋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이제 퍼밸레이션으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또 PBR로 보면 3.3일이거든요. 덕산네오록스는 기대감이 확실히 많이 반영은 되고 있어요. 제가 덕산네오록스를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올레드 쪽에서 덕산네오록스에 대한 어떤 투자적인 가치에 있어서 조금 한 발 빼고 있는 이유는 퍼밸레이션이나 PBR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의 자체를 다시 한번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상당히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예상치가 높은데 절대적으로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뭐 상당히 좋죠. 근데 영업이익이 뭐 20% 이상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대 올해 전망은 이번에 이제 36억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대략 한 14%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높은 영업이익이긴 한데 이 영업이익으로 지금 시가총이 4천억 정도다. 그럼 시가총액이 만약 이 회사가 8천억이 된다고 하면 현재 가격보다 2배니까 6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매출이 1000억은 넘어가야 되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덕산네오록스는 굉장히 무겁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발표됐습니다만 투자적인 가치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가볍게 오늘 같은 날 뭐 거의 뭐 과거의 상한가를 가듯이 20%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매우 그 가볍게 탁탁탁 튀는 게 아니라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그래서 당분간은 결국 35,000원대에서 25,000원대에 이 틀 안에 있거나 3만원대의 지지 형태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봐요. 오늘 실적이 좋은 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실적 대비해서 하루 정도 강한 반등이 나왔을지 그것이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강하게 형성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해성DS입니다. 해성DS는 4월 10일날 실적이 발표됐어요. 실적으로. 이 종목은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다뤄드리면 해성DS는 주가 흐름이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1분기 때 올랐다가 눌러서 밑으로 쳐질 수도 있었고 올릴 수도 있었던 기로에 서 있다가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땅땅땅 터지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높여놨거든요. 결국 실적이란 것을 소위 기관과 외국인들이 먼저 알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먼저 선빵 날리면서 끌어올리고 4월 10일날 거래 실적이 발표됐을 때 매우 서프라이즈, 이것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실적이. 이 회사는 매출이 774억이고 영업이익이 104억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04억이면요. 전년도 258억이고 전전년도 188억입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인데 단 1분기 만에 104억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공부 다 한 거죠. 뭐.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거죠. 이 회사가. 학창시절로 가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봤을 때 중간고사 성적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준수하게만 나와도 상위 성적 석차 1%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도 몇 년간의 그 3, 4년간의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회사는 리드프레임입니다. 메모리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 서브스트레이트가 뭐냐면 웨이퍼 같은 기판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기판이라고 해요. 서브스트레이트. 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의 주 매출은 리드프레임하고 바로 저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요. SH 머티리얼즈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신큐라든가 일본 업체들하고 경쟁하는데 국내에서도 이 리드프레임 쪽에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성우테크론하고 PSMC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들은 사실상 꽈당이라고요. 그래서 해성DS가 사실상 리드프레임 쪽은 거의 국내 시장에서의 1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 다리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연결하는 다리 역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칩이 있으면 저 화면에 보시잖아요. 요 반도체 칩, 요 라인 같은 거 보시죠. 우선 이런 다리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반도체는 얇은 칩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여기서 사용되는 전선을 이제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그래서 리드를 전선을 연결해주는 버팀, 이 버팀대가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그 전선의 어떤 버팀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반도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리드 프레임이 뻔한 거 아니에요.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도체의 수요가 확장되거나 업황이 좋으면 해성 DS는 당연히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어떤 관점에서 공부하고 계실 때 기억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반도체 후공정하면 뭐 하나마이크론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의 공정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해성 DS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최근에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에 대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해성 DS는 지금 뭐 이제 신고가 내는 건 전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신고가 내는 건 거의 기정사실일 건데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가격 져서 둔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얘가 단독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좀 눌림목 과정을 만들어줄 건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게 됩니다. 해성 DS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자동차 쪽에서의 이 종합반도체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의 성장이나 업황은 굉장히 긍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좀 부침 구간에 나와서 가격이 다운됐을 때는 이 회사를 그냥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왜 떨어졌지? 이 정도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관점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실적 모멘텀에서 단기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유니셈입니다. 이 회사도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예요. 유니셈. 유니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6억, 86억, 89억, 891억, 1000억, 1155억 조금씩 야금야금 분명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것 중에서 제일 서프라이즈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냐? 반도체가 좋았던 거는 알겠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인데요. 이 장비 두 개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 기준으로 거의 45%, 40%에서 뭐 독과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회사예요. 뭐 만드는데 이게 뭔데 도대체? 예? 유해가스 정화시켜주는 거. 반도체라든가 LCD 공정하다 보면 유해가스 나오잖아요. 그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거나 또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의 그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안정적인 온도 유지 장치거든요. 이 두 장비를 이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에서의 평택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 계속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반도체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상 그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올해도 될까? 계속?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2015년도에 그 소식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떤 소식들이? 반도체 투자한다는 소식이 평택 이때 나왔었단 말이에요. 2014년도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 그러니까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냥 한방에. 한방에 1000원대에서부터 그냥 만원대까지 한방에 폭등을 해놓고 이거 너무 과열된 평가 아닐까? 현재 시가총액이 1800원인데 이때 당시 만원대까지 찍었으니까요. 무려 거의 4000억에 가까운 평가 이익이었거든요. 과연 그렇게까지? 그 소식 나왔다고 해서 1년에 무려 뭐 10배 이상 상승했으니까요. 그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 과정이 있으니까 덤빌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고평가된 거죠. 실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는데 그 기대감만 갖고 분명히 좋아지는 건 알지만 과연 매출액 그때 당시 2015년도에 전에
800억, 1000억 정도 수준에 기껏해야 영업이 100억도 안 되는데 동네 음식점도 잘 되는 데는 100억도 넘 1년에 뭐 2, 30억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것 같다니 과연 저 소식 가지고 저렇게까지 뜰 수 있을까? 이거 사실 고평가 영역이었다고요. 8,000원 이상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니쌤이 주가가 왜 실적이 이렇게 서프라이즈인데 실적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실적이 얼마나 서프라이즈냐고 보시면 예상치도 없죠. 매출액이 500억, 영업이익이 78억. 진짜 이 회사는 다 한 거예요. 뭘? 1년 장사 다 했다고요. 1분기에. 왜냐? 전년도 영업이익이 89억인데 1분기 만에 78억을 뽑았다는 얘기는 1년 장사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액이 전년도에 1150억인데 1분기 만에 500억이면 절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유니스템은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가야 돼. 왜 못 가지? 바로 그거예요. 2014년도, 15년도에 너무 한방에 고평가돼 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 이게 이런 흐름이 아니라 주가라는 것이 이런 흐름이 아니라 진짜 실적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왔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신고가지고 한방에 폭발해버리니까 차익면을 강하게 맞고 흔드는 거. 실적 좋은데 왜 안 가요?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실적 좋은데 왜 안 가요? 유니스템? 예. 2015년도에 너무 고평가에서 강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으로 올해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올해 저런 실적이면은 야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보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전년도 고점권이죠. 8,000원대 또는 7,000원대까지는 충분한 단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좋던데 왜 안 가요? 왜 덕산내역수처럼 상한가 안 가요? 제일 서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실적 내용 보면 HTS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르죠. 안 뜨니까. 근데 분명히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난 거잖아요. 영업이익은 뭐 전년도 수준을 다 달성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 바로 워낙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꾸 5,000원대에서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점지적 반등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대량거래량이 터져 있고 직전 고점대인데 여기 요 가격대까지 단기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정말 제일 좋은데 주가는 왜 못 가냐? 그건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한번 너무 고평가돼서 부여받으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고 또는 오히려 실적이 정말 좋은데 고평가돼 주가가 안 가면 그럼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니쌤은 분명 좋은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까지 파악한다면 단기 상승이 왜 가파르게 못 나오는지 추세적으로 왜 그렇게 급하게 못 가는지 먼저 급하게 갔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에서의 천천히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실적은 분명 좋은 기업이니까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포스코캠텍입니다. 이 종목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은 원래 내화물입니다. 이 회사는 뭐 내화물이나 생석회 쪽에서 이 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주목할 것은 신성장 사업으로 천연 흑연계 음극재 국내 최초 독자 기술 개발하는 업체잖아요. 음극재 국내 기업 생산 능력 최대입니다. 이 회사만 꼭 독보적으로 음극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GS 카덱스 GS그룹에서도 양산하는데 생산 능력을 포스코캠텍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캠텍이 음극재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은 예상치가 2,900억인데 2,780억이니까 대략 소폭 하이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은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예상치는 270억 영업이익이고 210억이 당기순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296억이 나왔고요.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230억으로 분명 영업이익 쪽에서는 긍정 나왔습니다. 주가는 역시 실적에 반영하는 모습으로 같이 부합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캠텍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우량주로 보셔야 됩니다. 우량주로. 고스닥에 있으니까 뭐 우량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량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 예로 이렇게 좀 보면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전액 양극화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가 음극재인데요. 양극재가 한 35%에서 40% 쓰여요. 소재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이고요, 전해액이고요, 음극재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전해액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후성도 생각하고 있죠. 후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극재 하면 포스코 캠텍이고요, GS칼텍스고요. 분리막 하면 SK이노베이션이 있죠. 그 다음에 양극재 물질 하면 이제 LG화학하고 삼성전자랑 롯데전기하고 바뀌었는데요. 또 에코프로하고 RNF가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일레포일은 일진멀티리얼즈하고요. 그 다음 비상장인 LSM트론이다. 그 일레포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레포일도. 왜냐면 일레포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일본 업체와 우리나라 저 두 업체 빼고는. 그래서 일진그룹은 아주 그냥 이 사활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기 일레포일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캠텍 생산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차전지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무조건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 캠텍은 실적도 좋게 나왔고 주가 추이도 그대로 반영하면서 흐름의 유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 추이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졌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아까 유니셈하고는 좀 상반된 거라고요. 2014년 15년도 보시면 2019 매출부터는 12, 13, 137, 12 매출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15, 16년도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900억, 700억, 955, 560억, 853억. 그러니까 부침이죠. 오르고 내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900억인데 이때 당시가, 그럼 이때 당시 종가가 13,700원이라고요. 오르고 실적 영업이익도 올랐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주가도 보면 900원에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근데 2010년도는 분명히 2010년보다 853으로 영업이익 증가되어 있거든요. 단기순이익도. 그럼 사실상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3,7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오니까 뭐예요? 주가가 저평가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니셈 같은 경우는 다른 거죠. 엄연히 유니셈은 엄청나게 폭발될 때 있었고, 이런 것이 이제 저평가되는 거 찾는 방법이라고요. 그럼 지금 실적에 부합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수준의 흐름으로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딱 적합한 수준의 적정평가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올해 이런 실적을 1분기에 발표했기 때문에 예상치인 1100억대를 보여준다면 얘는 올해 죽었다 깨도 음봉이 나올 수가 없어. 연봉상 양봉이지. 그렇다면 양봉의 종가가 어디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양봉의 종가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올해 못해도 하여튼 14,000원 이상에서 끝날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거니까 뭐 18,000원대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겠죠. 왜냐? 그게 바로 2011년도에 종가 정도로 본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부합하면서 주가가 실적이 부합하면서 따라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좀 특징을 잡고 봐야 될 종목들 설명됐습니다.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리해드리면 유니시스템은 실적이 정말 쇠포여자인데 주가는 과거에 너무 고평가에 따라서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관점이다.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빠짐보다는 어쨌든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약간 그 에너지의 어떤 폭발의 관점이 좀 불투명해 보이지,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거나 밀릴 가능성은 없다. 점진적 상승이라도 보여줄 가능성은 없다. 해성DS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거, 실적도 그렇고 회사 내용도 그렇고요. 덕산네오로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오늘 단기 탄력이 워낙 굉장히 크게 나와서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또 숨고르기 형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대로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실적인데 결국 에너지 가격하고 동향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겠고, 단기 상승의 모멘텀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18일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